변호사님, 저는 돈 한 푼 받은 게 없습니다. 오히려 저도 속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공범인가요? 보이스피싱 사건 가해자, 억울함에 수많은 하소연을 하시는데요. 특히 돈도 못 받고 속았는데 공범이 되어 억울하다는 말은 항상 빠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전달책, 수거책, 송금책 사건에서 피의자는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나 채권 회수 업무인 줄 알고 시작했다가 뒤늦게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나한테 이익이 있었는가 하나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역할을 했고 그 일이 범죄임을 알았거나 의심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구직 사이트에서 외근 서류 전달 업무라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담당자는 고객에게 봉투를 받아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면 건당 수당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첫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봉투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 전달했지만 약속한 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 연락을 받고서야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때 A씨는 받은 돈도 없고 범행 사실도 몰랐기에 충분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돈을 받았느냐보다 먼저 피해금을 실제로 옮겼느냐, 업무 방식이 비정상적이지 않았느냐, 담당자와 어떤 방식으로 연락했느냐, 피해자에게 어떤 말을 했느냐를 확인합니다.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범 혐의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수당을 못 받은 사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채용 절차로 믿었다는 자료, 급여 약정, 담당자의 업무 설명, 불법 여부를 확인하려 했던 메시지, 실제 수익이 없었던 계좌 내역 등은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즉, 돈을 못 받았다는 말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왜 범죄라고 알기 어려웠는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반대로 수당은 못 받았더라도 현금을 여러 번 수거했고 텔레그램으로만 지시를 받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했거나 신분을 숨기라는 말을 들었다면 방어는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본인도 조직에게 속은 피해자일 수는 있지만 피해자의 돈을 실제로 옮겼다면 별도의 피의자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저는 돈 받은 게 없습니다. 라는 말만으로는 조사에서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떤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했는지, 언제부터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자신이 범행 사실을 몰랐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가해자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조속히 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채용 공고, 대화 내용, 계좌 내역, 이동 경로 등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